그래서 이제 그 비례상수 K를 이제 구하는데, 그거에 이제 이것도 어떤 중립적인 방정식인데, 어떤 미분 방식의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이제 뭐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이건데, 미분 방정식의 어떤 비례상수를 구할 때는 어떤 초기 조건에 의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장 방정식의 초기 조건도 있습니다. 그 초기 조건이라는 거 뭐냐면 바로 지표면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은 지표면에 있는 내가 바로 초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면 여기 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인접한 내가 I 구수좌표계는 바로 인접한 J 구수좌표계. 이 I하고 J 구수좌표가 바로 이 지표면에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중력장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고요. 그 초기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구형 물체잖아요. 구형 물체에 의해서 이러한 시공간의 어떤 휘어짐이 나타나고 그 분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잔뜩 생각해 보면 그 표면 근처에서는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구로부터 멀리 멀어지면은 시공간이 좀 덜 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공간의 어떤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요 비례상수 K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공간 분포,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매트릭 텐서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 텐서 가정하면 대각선 부분은 다 제로가 되죠. 다 제로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지구라는 구의 형태가 그 상하 대칭이고 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알파 R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지구 중심에서 아주 빨리 멀어지면, R이 커지면 이게 제로로 근접하게 되는 근접하는 함수, 그런 성격의 함수입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멀리 멀어지면은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되죠. 그 다음에 베타도 제로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 텐서의 형태가 그 첫 번째 식을 얘기했던 그 구좌표에서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되는 겁니다. 구좌표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거였잖아요.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구좌표에서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1, 마이너스 1 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초기 조건 내가 G표면에 내가 초기 조건을 해서 그렇게 구하면 요 K 비례함수가 구해집니다. 8파이 지분의 C4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책의 9장에 어떤 장황하게 구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 가면 슈바르트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형 물체에서의 시공간 분포를 나타내는 매트릭 텐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R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로가 되죠. 그러면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이 무한대로 가면 제로가 돼서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구좌표에서의
무한히 먼 R에서의 평평한 우주에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슈바르트 실드가 푼 이 슈바르트 매트릭은 요 구형 물체 주변에 어떤 시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I 국수좌표하고 J 국수좌표하고 관계가 매트릭 텐서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IJ거든요. 요 지구 시구면에 임의 I 각수좌표에 인접한 J 국수좌표의 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어떤 적분 형태에 취해지면은 이 전체의 어떤 시공간 분포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다음 PPT에 가면 요거 이제 수성의 이제 근일점 이동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은 그 태양과 수성의 만유인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수성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 궤도식이. 수성의 궤도식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 11장에, 제책 11장에 어떤 장황하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궤도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20률이에요. 20률, 입실론. 그래서 보시면 입실론이 1보다 작으면 타원 궤도고, 입실론이 1이면 포물선 궤도,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쌍곡선 궤도, 입실론이 0이면 완벽한 온운동을 하는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수성이. 근데 이제 초창기 태양계의 천체 중에는 아마 포물선 궤도, 쌍곡선 궤도를 그리는 천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포물선 궤도, 쌍곡선 궤도는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 태양계에서 그 아마 먼 우주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죠. 지금 태양계에 남아있는 천체들은 다 이 타원 궤도만 그리는 천체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이제 그 완벽한 온운동하는 천체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인공위성,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이 그런 제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위성도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완벽한 온운동하는 궤도를 그리는 인공위성이 바로 GPS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유인력에서 구한 게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자원 방정식하고 지오대식 방정식을 써서 그 궤도를 구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만유인력이 없어요. 태양의 어떤 그 형태의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거를로써 수성의 궤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궤도를 구하면 바로 이런 형태로 나와요. 보시면은 만유 인력이 작용했을 때하고 궤도식하고 이거 식하고 그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단지 이제 요 항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항 때문에 바로 근일점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에 42.361조 초만큼 근일점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수성의 움직임을 뭐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태양이 있으면 수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가 중력장 방정식이 전 우주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근일점 이동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태양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이제 휘어지잖아요. 근데 그 표면이 가장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휘어진 곳을 별빛이 통과하면 이게 살짝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력장어 방정식을 써서 구해보면 구해지는데 1.75초가 구해져요. 그래서 이제 에딩턴이 그 관측한 결과하고 오차 범위에서 일치를 해서 이것도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 맞다는 어떤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GPS 위성의 이제 시간차 그거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책의 13장에 아주 뭐 자세하게 그 우리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알라딘하고 인터파크 도서에 그 13장 전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GPS 위성의 지표면의 시간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설명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책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PPT 어떤 자료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인다면은 이런 거예요. GPS 시간의 유성차, 그 다음에 태양에 잇따라 이렇게 빛이 꺾어짐, 그 다음에 수성의 어떤 근일점 이동. 보시면은, 제 책에 보면 이제 알겠는데, 다 어떤 구형태의 물질에서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에서 다 모든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근일점 이동이라든가 빛의 각도의 힘의 계산이라든가 GPS 위성의 시간차 다 계산은 출발점은 바로 슈바르트 쉴드 매트릭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슈바르트 쉴드 매트릭이 어떤 구형 물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 거를 대표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PPT 준비한 거 다 마쳤는데 처음에 목차로 가시면 제가 이제 PPT 자료는 이 내용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PPT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보시면은 PPT 자료보다도 지금 내가 설명한 동영상보다도 여기에 좀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어떤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한번 사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다 읽어보시면 어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이 계기가 되고 제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장마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다 그러면 장마다 거의 한 4시간 정도 이상의 어떤 강의 분량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뭐 내년이나 뭐 해서 뭐 공개 강연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준비를 해서 뭐 대단히 많은 양인데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상 뭐 긴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